저는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5, 6년 후에는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데 은퇴 후에는 한국에 자주 방문할 계획이라 서울 오피스텔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수익이 좋다고 해서 투자금 약 2억 5천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2억 5천의 투자금으로 오피스텔 월세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미국에 있어서 이 오피스텔을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 오피스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약 한 몇 년간인가요? 거의 한 70년대, 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아파트가 우리 한 40여 년간을 엄청나게 아파트 가격이 밀고 왔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아파트만큼 좋은 투자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이 올랐으니까요. 묵시적으로 이미 우리는 몸에 체험적으로 아파트는 사야 돼. 서울에 아파트 사도 무조건 올라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확한 표현은 오피스예요. 오피스가 사무실이죠. 더하기 호텔이에요. 이게 집이죠. 사무실과 집의 형태를 믹스시켜 놓은 것이 오피스텔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았어요. 주택이 아니니까 얘는 뭘로 봤느냐? 사무실로 보고 있죠. 지금도 오피스텔은 처음에 탄생이 되면 이거를 사무실로 보고 취득세가 4.6%네요. 주택은 1.3%인데. 그래서 그만큼 업무용으로 보는 거죠.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주택은 우리 전통적으로 좀 넓은 집 중심으로 사람들을 선호를 하게 됐어요. 혼자 사는 사람, 둘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엄청나게 도시가 많이 커지면서 1인 가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자, 이 1인 가구가 들어가서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존재하질 않아. 왜? 우리가 지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부랴부랴 09년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걸 만든 거예요. 도시에 서민이나 또는 1, 2인 가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크지는 않지만 곧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원룸, 투룸 같은 거 이런 거를 탄생시킨 지가 09년도 7월 이후예요. 불과 15년밖에 안 된 거죠. 사람들이 1, 2인 가구가 또는 2인 가구가 도생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려는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온 서울 시내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탄생을 시켰는데 아무리 많이 지어도 그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1년에 2천만 원씩 막 올랐어요. 도저히 안 돼서 박근혜 정부에 오면은 바로 여기 있는 오피스텔, 이거는 사무용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쓰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오면서 이런 오피스텔을 보고 좋아, 너도 지금부터 주택으로 사용해도 돼 하고 풀어줘요. 이게 왜 풀어줬냐? 도시형 생활주택만 가지고 이거를 다 수요를 충당이 안 되니까요. 오피스텔을 막 짓기 시작을 했어요. 원룸, 투룸짜리를. 그러니까 원룸, 투룸 짓다 보니 수요자들은 거기 있는 들어가서 거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오피스텔을 더 선호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계속 지어져 왔는데 문제는 그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도 많이 오르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오피스텔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쓰면서 땅값도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 땅값 대비 이제는 공급하는 공급 금액이 굉장히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이게 필요는 한데 이 높은 금액을 투자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건물 짓는 사람들은 지어가지고 분양만 되면 돈을 벌고 짓겠는데 땅값이 높으니 분양가가 높아지고 분양가 높은 분양가로는 이게 분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못 짓는,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떤 현상이냐? 이런 서울 시내에 있는 오피스텔에도 원룸, 투룸에 세입자들은 꽉꽉 찼는데 공급이 안 돼요. 땅값 자체가 너무 올라와서 너무 비싸니까 공급이 안 돼. 그래서 정부가 이런 걸 구입해서 임대사업자 내라. 그러면 주택 숫자에서 빼줄게. 그래서 공급을 활성화시키려고 아무리 해봐야 땅값이 높기 때문에 분양가가 내려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지나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시기가 지날 때까지는 수년 동안은 제가 보건대로 서울시 안에서 오피스텔 공급이 거의 어려울 거예요.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월세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 서울 시내에 원룸 같은 게 2억 5천 정도면은 전세 일부 끼고 투룸도 살 수가 있고요. 원룸도 일부씩 사면은 2개를 살 수도 있어요. 이 수익률이 5에서 5.5%씩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높죠. 우리가 대출 이자가 5%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높은 금액이에요. 이 정도로 서울에서 수익률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 문제. 맞습니다. 일반 조그마한 어떤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세대수가 몇 세대 안 되는 데는 이 관리 문제가 물론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관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잖아요. 이 통 건물이다 보니 건물마다 관리업체가 탁탁탁 잡아서 관리를 잘해요. 이 관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해외에 계시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관리에 대해서 머리 아파합니다. 사실 뭐 저희 사무실에서도 우리 사무실을 통해서 물건을 매수하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서 직접 임대차 관리를 다 해드리고 관리를 해드려요. 또 그런 문제 때문에 해외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런 관리 문제가 너무 머리 아플 건 없다. 또 일부 예를 들어서 건물 조그마한 5, 6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뭐 10세대, 20세대 있는 그런 것보다는 대형의 어떤 오피스텔이 관리가 훨씬 더 좀 제가 보는 눈에는 좀 잘 되고 편한 것 같다. 이게 주차 문제도 문제가 별로 없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오늘날 오피스텔 이 수익률이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는 눈에는 한동안 이 수익률은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히려 더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좀 큰일이라고 봅니다. 서울 시내에 지금 오피스텔이 너무 부족해요. 이런 형태로 바라보기 때문에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런 정도 좋은 입지 안에서 얼마든지 수익형 나오는 오피스텔을 투자해 두시고 해외에 계시더라도 관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근본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오피스텔로 연결되고 지금 정부에서 작은 걸 사서 임대사업자 내라 하는 이런 정책이 똑같은 정책이에요. 이렇게 작은 물건들을 원룸 투룸을 많이 공급시키기 위한 정책인데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죠. 그런데 또 하나는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이 엄청 높아져야 되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아파트에 쓰는 사상이 너무 크다 보니 오피스텔을 아직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찾지는 않아요. 조금씩 찾는데 그나마 보이지 않게 살 사람들은 많이 지금 사고 있거든요. 아직은 오피스텔을 구입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시기다.